홈케어라는 거를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피부에 휴식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많지 않아요, 좁쌀. 네, 남자들은 안 씻어요.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맛있고 좀 행복해지는 음식들이 조금 피부에는 불행하죠. 네. 안녕하세요. 타임리스 피부과 교대점 안재우입니다. 도곡점 이경구입니다. 슬슬 이제 봄이 오고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좁쌀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피부염이나 민감성 피부염 등등으로 인한 그런 농포가 맺히는 경우,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건 아니죠. 피부 장벽이 좀 파괴가 돼 있는 뭐 그런 경우가 많고, 유전적 소인과 뭐 생활 습관의 문제라던가. 생활 습관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게 포함이 되는데 뭐 세안 습관, 뭐 화장 습관, 음식 드시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농포는 염증인 거니까 염증을 좀 조절해주는 약을 먹고 바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단기간의 어떤 현상에 대한 치료고 기본적인 파괴된 장벽 기능을 좀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안이라던가 뭐 보습제 바르는 방법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습관 개선해주고, 다음 병원에서는 뭐 장벽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뭐 관리라던가 뭐 다른 뭐 시술들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관리라든지 아니면 진정 관리 등을 통해서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표피의 악순환을 끊는 노력을 할 거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진피부터 시작해서 좀 두껍게 만들어드리는 제네시스, 고주파, 바늘 고주파 등등등, 또는 뭐 튠페이스도 좀 효과가 있을 거고요. 혈관 레이저 같은 걸 해서 이미 기질적으로 엄청 늘어나 있는 혈관들을 잡아주고 줄여주고,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피지가 고여서 생기는 좁쌀들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그만 여드름일 수도 있고 하얗게 뚜렷하게 맺히는 소위 비립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은 거죠. 사춘기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선천적으로 피부가 소위 얘기하는 뭐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지 분비량이 과다해지면은 그게 이제 모공을 막게 되니까 그 모공, 막힌 모공에서 안에서 피지가 쌓이는 거죠. 제 경험상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매우 꾸덕한 아이크림이나 재생크림, 영양크림 같은 걸 많이 썼을 때 비립종들이 많이 생기세요.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지가 안에 좀 갇히는 양상으로 되는데, 그럴 경우 비립종으로 발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일단 가장 기본은 뭐 일단 짜는 거겠죠. 물리적으로 압출을 해주는 게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일단 생기는 피지를 줄이는 치료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약물을 도포를 해서 좀 피지를 녹여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피지를 줄여주는 뭐 각종 레이저들이 있죠. 고주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제네시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여드름종으로 나온 피지 레이저들도 있고. 그래도 너무 많다, 그럼 뭐 이제 먹는 약까지 고려를 하죠.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게 PDT라고, 광역동 치료라고 하는데, 약물을 싹 도포를 해놓고 특정 파장의 빛을 쐈을 때 피지샘이 좀 위축을 유도해가지고 피지 분비를 좀 줄인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요즘 되게 좋아해요. 비립종 같은 경우는 오프닝이 닫혀 있고 매우 깊게 있어요. 레이저나 또는 바늘로 짜드리면 많이 호전이 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성 피부와 진짜 좁쌀 여드름 간의 그 차이를 모르고, 이거를 두 개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자극을 주면 안 되는데 스케일링을 주구장창 한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상태에 따라서 상담을 잘 받고 치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홈케어라는 거를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있고 피부가 건조하고 자주 땡기고 그런다 그러시면 외출 안 하시는 날은 선크림도 바르지 마시고 로션만 바르시고 하루에 한 번만 세안하시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피부에 휴식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많지 않아요, 좁쌀. 남자들은 안 씻어요. 물론 이제 뭐 냄새나고 감염이 취약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안 씻어도 피부는 밸런스를 찾아가거든요. 계속 밸런스를 맞추려고 내가 노력 안 해야 돼요. 내비두면 됩니다.
세안 좀 대충 하세요. 어.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고 피부에 좋은 거 막 제품 찾아서 쓰지 마세요. 그냥 순한 거, 아토피용 이런 걸로 나온 거 한 가지를 여러 번 바르는 게 낫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이제 화장품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네, 화장품 관계자분들도 민감성 피부로 오십니다.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음식이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프로틴 파우더,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 야식으로 밤마다 드시는 떡볶이. 그 초콜릿, 튀김류, 치맥 이거 최악이죠.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섞여 있는 라면, 과자류 뭐 이런 것들 다 되게 안 좋아요. 피지분비를 늘리고 염증 수치를 악화시키고 맛있고 좀 행복해지는 음식들이 조금 피부에는 불행하죠. 오늘은 이제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좁쌀 여드름이 다 여드름은 아니다 인 거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피부과 전문의한테 찾아가는 게 제일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